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5분도 남지 않았죠. 이날 미국 증시는 3거래일 연속 반등세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3거래일 연속 미국 증시의 반등을 이끄는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오미크론과 관련된 우려가 계속 완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어제 장 마감된 이후에 화이자에서 발표가 있었죠. 이 내용이 이날 시장에도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화이자가 부스터샷의 예비 실험 결과를 내놨는데 부스터샷을 맞게 되니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방어하더라라는 초기 예비 실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관리 가능한 수준의 어떤 변이 바이러스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반등세를 보일 수가 있었던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그 우려감도 좀 덜어주게 됐습니다. 오미크론이 만약 관리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까지도 다소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랬고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지금부터 전체린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랠리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잔잔한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현재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2%, 0.4% 정도의 플러스권에서 이 장 마감 직전에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을 주시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예비 실험실 연구 결과가 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사의 신종 코로나19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종에 대해서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라는 소식입니다. 부스터샷을 접종한 결과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항체 수치가 초기 2회 접종 대비했을 때 25배가량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는 한층 잦아들게 됐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11월 CPI 지수가 발표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CPI가 전년 대비 6.7% 정도 올랐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긴축 속도가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시장의 한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료들 속에서 섹터별 업앤다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하는 섹터부터 확인해 보시면 필수 소비재가 현재 0.3% 가까운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요. 금융 섹터도 0.2%의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필수 소비재 내부적으로는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등과 같은 대형 할인 판매점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에서 2% 정도의 하락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섹터 전체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양새이고요. 금융 섹터 내에서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과 같은 대형 은행주들이 하락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섹터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한 섹터로는 커뮤니케이션이 0.8%의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시장 전체를 주도해가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헬스케어가 0.6%, 자재가 0.5%, 그리고 부동산도 0.5%의 플러스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종목별 분위기가 어떤지 맵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 섹터 내에서 오늘도 애플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3에 대한 수요 부족 우려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 UBS 측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시켜줬죠. 이 소식에 힘을 입어서 오늘도 1.8%의 플러스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애플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넘어와서는 메타 역시도 힘을 내줍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서 사무실 복귀를 늦출 거다라는 권고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1월 말에서 3에서 5개월간 지연시킨다고 하고요.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오늘장 3%의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감 직전 뉴욕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장 마감 직후에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행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이어갔다라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로열 캐리비안의 급등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바이킹이 2.9%, 카니발이 5.2%,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이 4.7%가량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항공주 역시도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로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데 이 구글과 유튜브 TV를 다년간 연장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당초 구글과의 계약이 이달 안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로쿠 플랫폼에서 만약에 유튜브가 사라지게 될 경우 이 상당한 수익을 잃게 되리라는 걱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연장됐다라는 소식에 안도감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오늘장에서 주가는 18%의 급등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급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장에서만큼은 좀 변동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임팩트를 가늠하면서 숨고르기를 나타낸다라는 CNBC의 헤드라인이 보이고 있고요. WTI 선물 가격 현재 0.7%의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면서 배럴당 72달러 수준에 안착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 가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 역시도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반대로 오름세를 나타낸다는 분석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CPI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나면 연준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조금 더 뚜렷해지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 채 거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가격 선물은 현재 0.1%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수 집계가 완료되어 갑니다. 종가까지 확인해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움직이다가 막판 들어서 약간 힘을 내주고 있죠. 0.2%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는 0.24%의 상승입니다. 이제는 4,700포인트 선까지 바짝 다가선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 나스닥 지수는 오늘 0.6%까지 힘을 내주면서 15,777포인트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총 4가지 키워드 선택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액티브한 게 좋아라고 하면서 자, 하얀 머리의 저분은 누굴까요? 이제 유명한 투자자죠. 피터 린치인데요. 네. 우리가 펀드 운용 방식 얘기를 할 때 액티브 펀드가 있고 이제 패시브 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피터 린치는 액티브한 게 좋다라고 밝혔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린치가 블룸버그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패시브로 옮겨가는 전략은 큰 실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같은 투자자들은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missing the boat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피터 린치는 현재는 은퇴했지만은 지난 13년간 연평균 29%씩의 수익을 얻은 굉장히 저명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는 액티브 매니저들이 지난 10년간 그리고 20년, 30년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비트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을 이기는 수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같은 피터 린치의 믿음은 사실 워런 버핏과는 정반대죠. 버핏은 비용이 저렴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너무 많이 지불을 해야 하고, 그리고 시장을 비트하는 능력 역시도 자신은 불신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버핏은 이 과거에 S&P 500 지수 펀드와 그리고 비용을 포함한 헤지 펀드의 수익률이 누가 더 낫느냐, 이거를 좀 측정하는 100만 달러짜리 배팅 내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2017년 말에 결과를 내봤더니 워런 버핏이 쉽게 이긴 바도 있었습니다. 와, 좋습니다. 사실 액티브한 전략을 쓰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인 경우가 많고, 개인 투자자는 액티브를 많이 쓰죠. 패시브는 뭐 우리가 펀드 매니저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피터 린치 정도 되니까 액티브가 좀 돈을 번 게 아닐까 싶기도 하면서도, 참 이게 그 액티브가 더 낫냐 아니면 패시브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냐, 이 논쟁은 항상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은 좀 그러니까 실제 성적표는 어땠고, 어떤 상황에서 이 액티브가 유효하고 패시브가 유효한 걸까요? 네, 이제 모닝스타에서 이 반기 보고서를 발간을 하거든요. 네. 액티브, 패시브, 바로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액티브 펀드가 시장을 이기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데이터로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액티브 펀드의 47%만이 패시브 경쟁 펀드를 비트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는 51%였고 작년 말에는 49%였기 때문에 비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년 장기 트렌드로 이제 시장을 이겼느냐를 봤을 때도 한 30%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뭐 7대 3의 확률로 그냥 지수 펀드에 돈을 묻어놓는 것이 오히려 좋았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이 시장이 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는 선진 시장에서는 패시브 전략이 굉장히 좀 유효하다. 그리고 신흥국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비이성적인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액티브 전략이 유용하다. 결국은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좀 발굴하기가 더 쉽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통설은 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때는 스탁 피킹, 그러니까 액티브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통설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은 또 모닝스타에서 강조하기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장의 매도세 이후, 그리고 최근까지도 변동성이 높았을 때 액티브 펀드가 그다지 아웃퍼폼을 하지도 못하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하나만을 또 선택하는 전략이 꼭 통하는 법은 아니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그거네요. 피터 린치 정도 되니까 액티브가 잘 먹혔더라,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끝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지난 밤 사이에 이제 화이자의 예비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죠.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초기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이 높은 수준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보호해주더라, 방어를 해주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2차 접종까지 마쳤을 때에 비해서 세 번째 부스터샷을 맞게 되면 25배 정도의 더 방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지난 2거래일에 급격한 반등을 보인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미미한 반등을 보였어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CNBC에서는 전형적인 뉴스에 파는 매매가 나타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시장이 상승하면서 오미크론은 관리 가능한 수준의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인식이 확산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화이자 실험 결과에서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만약에 오미크론이 이렇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 연준의 통화정책 역시 우려를 좀 덜어도 된다는 분석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데요. 오미크론이 관리 가능하다면 미국 경제도 강력한 회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하고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감당 가능하다는 그게 얘기가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오미크론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면 경기 회복이 강력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면 그 충격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미크론이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연준의 걱정까지 좀 덜어도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최근 오미크론과 관련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처음에 이제 발생을 했을 때와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염력은 굉장히 또 강할지 몰라도 치명적인 증상은 덜할 것이다. 이런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도 빠르게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그 초반부에도 이 메디컬 분석 업체죠. 엠퍼런스에서 이게 이 감기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 형태를 좀 지니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와 결합을 해서 결국은 이게 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감기화가 될 그런 이 잠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JP 모건 같은 그런 IB에서도 남아공에서 확진자는 굉장히 좀 급증을 하는데 입원율은 굉장히 좀 또 관리가 되더라. 이런 데이터를 두고 시장이 좀 과민 반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떤 뭐 풍토병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엔데믹으로 꼭 간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겠죠. 네네. 하지만은 시장에 관련된 우려는 또 예전의 변이와 좀 비교를 해서는 특히 좀 더 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가에서도 지금 현재 오미크론과 관련된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다음 키워드 만나보시죠. 유튜브는 못 참지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면서 로쿠의 사진도 보이고요. 유튜브의 로고도 보이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스트리밍 업체 로쿠인데요. 뭐 플랫폼도 운영하고 하드웨어도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네. 오랫동안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했어요. 근데 유튜브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날 나왔고 여기에 또 못 참고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것 같아서 네. 이런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날 사측에서 구글과 단연간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써 로크 플랫폼에서 유튜브와 유튜브 TV를 계속 시청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로크와 이 구글 간의 계약은 당초 이달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는 12월까지 합의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 자신들이 철수하겠다라고 로크를 또 위협한 바도 있었고요. 로크도 이제 과거에도 물러서지 않은 바가 있었는데요. 이 유튜브 TV 탑재 조건으로 이 구글이 유튜브의 검색 결과를 눈에 띄게 더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등의 독점 금지에 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네네. 좀 비판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이 좀 잘 풀리면서 로크의 주가도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로쿠는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굉장히 그 주된 종목 가운데 하나로도 유명하잖아요. 주가 흐름이 정말 최근에 많이 부진했습니다. 이게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 구글과의 어떤 뭐 논쟁 그리고 또 좀 잡음 이런 네. 것들이 시장이 좀 주목을 했었기 때문에 풀리면서 일단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1년간의 주가가 30% 가깝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전 고점 대비해서는 무려 50% 가깝게 로크의 주가가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구글과의 이번 일이 좀 잘 풀리면서 유저들을 좀 더 사수를 하고 그리고 광고 매출을 좀 나눠갔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소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 의견을 좀 보더라도요. 물론 이제 비관론이 좀 우세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부 이제 매수콜도 남아있는 또 상황이었습니다. 벤치마크 같은 IB에서는 분기 가입자 증가세가 이제 분기 실적을 통해서 실망스럽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었는데 이 구글과의 잡음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잠깐 이게 시청이 좀 불가한 상황이 될 수는 있어도 해결이 좀 눈앞에 있다. 결국은 해결된 문제다라고 그런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물론 이제 목표 주가는 기존의 400달러에서 360달러로 좀 하향 조정하기는 했지만요. 매수 의견을 최근에도 또 유지를 했는데 로크도 결국은 공급망 차질에 또 영향을 받았다.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도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공급 이슈가 이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광고 업황이 또 돌아오게 된다면은 광고주들도 로크 플랫폼에 광고를 또 많이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에 이제 낙관론이 또 있었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구글과의 잡음이 좀 풀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날 일단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남아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로쿠가 정말 커다란 급등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보니까 전고점이 뭐 450달러가 넘을 만큼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지금 250달러까지 뭐 거의 40%가량 주가가 하락한 상태였는데 자, 구글과의 또 장기 계약을 다시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반전의 계기가 될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충전이 좀 덜 됐나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차지포인트라고 하는 미국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충전 네트워크 업체가 바로 차지포인트죠. 이 차지포인트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1위 기업이 바로 차지포인트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순손실이 크게 확대된 점에 투자자들은 더욱더 집중을 하면서 전날 장 마감한 직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좀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장 초반에는 거의 10%가량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중 낙폭을 줄여서 결국 마감 종가는 3% 정도로 낙폭을 꽤 크게 줄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차지포인트는 지난 분기에 6,940만 달러 정도의 이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4,090만 달러의 순손실이었기 때문에 순손실이 굉장히 크게 확대됐다고 합니다. 차지포인트는 이번에도 사실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높여 잡았습니다. 차지포인트가 상장할 때 제시했던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1.98억 달러였었거든요. 근데 몇 차례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제시한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2.35억 달러에서 2.45억 달러 정도의 범위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올해만 두 차례 매출 가이던스를 높여 잡았고 이때마다 투자자들은 사실 환호했거든요. 손실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가이던스를 높이는 것에 굉장히 환호를 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만큼은 뭔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매출과 가이던스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손실 확대에 조금 더 투자자들은 집중하는 모습인데 자, 이걸 보면서 전기차 관련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이제 점차 수익성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뛰어드는 사업자가 워낙 많아지고 있고 그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 결국은 수익성 높은 기업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자, 이날 CNBC와 차지포인트 CEO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차지포인트 CEO도 곧 차지포인트가 이제는 흑자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차지포인트의 장중 낙폭이 또 줄어들기도 했고요. 자, 이 차지포인트는 1위 사업자니까 굉장히 큰 믿음이 있기도 하고 매출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순손실이 크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이 차지포인트에 대한 요즘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이제 CEO 인터뷰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우리는 지금 투자 모드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돈을 좀 쓰는 단계고 테슬라가 사실 그렇잖아요. 투자를 많이 했다가 이제는 회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도 내고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른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을 또 곧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장중에 또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소 좀 엇갈리는 듯 하거든요. 투자 의견을 좀 살펴보면은. 하지만은 일부 좀 낙관론도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오펜하이머 같은 IB에서도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최근에도 40달러의 목표 주가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고마진 반복 매출 창출 이 잠재력에 가장 자신들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실적을 좀 보더라도 고객 기반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지표였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켓워치의 평균적인 투자 의견을 좀 보더라도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도 31.59달러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 이후에도 투자 의견 급격하게 바뀐다던가 이런 거는 관측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총 4가지 키워드를 선택을 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